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한 주가 드디어 또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건 일단 오늘 장의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 주의 흐름도 굉장히 잘 흘러갔다라는 거겠죠. 네, 간밤에 또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우리 장도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통상 협의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장 일제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특히 무거운 종목들의 중심으로 반등세가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 SK 하이닉스를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거치다 보니까 시장이 잘 순항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죠. 네, 오늘 장에서 또 조선주들이 어제의 시세를 이어받아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신고가가 더러 나오기도 했었는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 미국과의 수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조선주가 오늘 장에서까지 시세 연속성을 확인을 시켜줬고 또 2차 전지도 움직였나요? 네, 2차 전지도 움직였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으나 반대로 또 엔캠 같은 경우는 다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희비가 굉장히 좀 엇갈리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를 일단 잘 마무리했는데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과 종목들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네, 오늘 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한 주가 또 끝났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심에는 기술주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양시장의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다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주간 기준 2.5%, 코스닥은 1.6%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이번 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과연 어떻게 마감이 됐을지 유가증권 시장부터 장중의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따라가 보시죠. 시장이 점차 정상화가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의 지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 바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될 텐데요. 이번 주 내내 한 6조 원에서 7조 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이 8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활발한 시장 속에서 시장의 지수도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다만 한 10시 좀 넘어가면서 살짝의 미끄러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탄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 한 1시 16분 정도에 오늘장 고점이 나왔습니다. 2,550선대 뚫어냈지만 2,550선을 지키기에는 약간의 동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0.95%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546.3포인트에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을 보신다면 명확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매수, 뚜렷하게 매도하는 이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개인이 오늘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는 5천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개인들이 오늘장에서는 7,700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으로 넘어가시죠. 오늘장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11거래일 만에 시장에 복귀를 하게 된 거고요. 이에 따라 오늘장 시장이 강하게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나 좀 체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HD 현대그룹주, 하나그룹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인즉슨 조선과 방산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일단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은 6천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덕분이었는데요. 기관이 오늘장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하루 만에 다시 시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매수도 좀 많이 들어왔죠. 5천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수세 기관 쪽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어떤 종목군들을 담았나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IT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조선주를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 지금 금융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포트를 꾸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점까지 수급상 특징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분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8조 원이 넘어갔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한산했습니다. 6조 원이 안 되는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지수도 그렇게 힘을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730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과 분봉상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시 조금 넘어가면서 오늘장 고점 터치 나왔습니다. 732선까지 터치를 했지만 여기를 지키기에는 다소 좀 힘이 부족한 하루였고요. 오늘 코스닥 0.5%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29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 그리고 유일하게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은 장중 내내 매수와 매도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장에서 매도로 돌아서긴 했는데 지금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6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이는 개인이었고요. 외국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최근에 좀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째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인데 어떤 종목군들을 담았나 또 체크를 해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요.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는데 또 외국인 쪽에서 엔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수급상 특징으로 봐두시기 바라고요. 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이거래일째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오늘 한 641억 원 정도의 물량을 덜어내는 기관이었는데요. 기관이 오늘 장에서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을 팔았나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명확하게 그룹핑이 되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매도하는 모습이 기관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특징도 함께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을지 특징주로 함께 엮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주들 훈풍을 타고 계속해서 백호동을 잘 울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안에서 신고가 기록한 종목군들이 6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일단 어제 HD 현대그룹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모멘텀 그리고 한미협상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 먼저 조선업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한 번 더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급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선과 기자재 계속해서 움직임 면밀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장에서 신고가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오션.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장바구니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도 11% 넘게 급등을 하면서 9만 원 선에 근접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89,900원에 하나오션 문을 닫았고요. 어제장에서도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시세 연속성 확인이 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장에서 장중에 52주 신고가 새롭게 썼습니다. 일단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이 IM증권인데 목표가를 51만 8천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자면 아직까지 상방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움직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썼다라는 점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기록을 새롭게 갈아치우면서 16만 원대 올라선 모습이고요. 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조선이 가다 보니까 기자재도 따라갑니다. 신고가 기록한 종목 여기에 2종목이나 있는데요. HD 현대마린엔진이 오늘 장중에 신고가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선제 어제장에서도 강한 움직임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도 시세 연속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61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장중에 52주 신고가 새롭게 썼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상하이 모터쇼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 중국의 배터리 업체입니다. 특히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중국명으로는 링더스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CATL입니다. 이 CATL이 새롭게 이제 락스트라라는 그 배터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중으로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리튬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용화까지는 좀 멀었고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따라 중국 업체들이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대형주보다는 이 중소형주들이 강한 탄력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나트륨 관련 종목군들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 그중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오늘장 긴 장대 양봉 만들면서 거래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숨에 10,000원 선 뚫어내면서 1,36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묶이게 되면서 오늘 강한 탄력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 넘어가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인공지능의 수요 아직까지 너무나도 좀 수요가 재건하다, 유려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탄력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반도체 업체들 실적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 계속해서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도체 업종들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가 최근에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거래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모멘텀이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 함께 움직였죠. 오늘장 8,730원에 종가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종목을 봤으니까 SK 하이닉스도 봐야 되겠죠.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SK 하이닉스요. 3.4%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8만 원대 다시 한번 뚫어내는 모습이었고 18만 4,4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리노공업 굉장히 오랜만에 보시죠. 이 종목이 오늘장 11%의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액면 분할을 진행하고 오늘 거래가 처음으로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액면 분할을 한다. 그렇다면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주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 종목을 좀 외면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오늘장 주가는 강했습니다. 11% 넘게 올라가게 되면서 38,4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연초 전망과는 다르게 엔터주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엔터주들 평균 PER이 24.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 모멘텀까지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또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종목 하나만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하면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이 종목 SM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4.28%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몇 개가 나왔는데 보통 13만 원에서 14만 원대까지 제시한 곳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점에 비하면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종가는 11만 7천 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봤고요. 은지원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정규장 이후에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정책 테마주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중에서도 개별 이슈로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했었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대한제당 우선주 그리고 대한제당 4.25%, 1.81%로 각각 시간의 상승률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이분이 내주에 사임 뒤 5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경선 후보로 대선을 치르고 있는 이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시 단일화를 하겠다 뭐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렸는데요.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한덕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간에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국철광, 유니드 비티플러스, 태양금속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STO 관련된 법제화 관련된 이슈로 엮였었던 종목들의 흐름이 가장 눈에 띄었었는데요.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핑거입니다. 4.93%의 상승세로 현재 12,77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 STO 관련된 관계자들이 이 법제화에는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소식을 들려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핑거뿐만 아니라
STO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에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된 종목이죠. 그 다음으로는 에이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에이프로 2.76%의 상승세입니다. 47억 규모의 하랑기술 투자 주식을 취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규장에서 또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수소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규모가 약 11조 원이 되는 그런 규모 프로젝트에 기술을 납품한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리면서 어제 정규장에서도 흐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에이프로 오늘 또 새로운 이슈 들려오게 되면서 시간의 상승률 리스트에 이름 함께 올리게 됐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액토즈 소프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2.25%의 상승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그룹주와 함께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메이드 대표가 액토즈 소프트에서 나와서 위메이드를 차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게임이 미르2입니다. 미르 로열티가 미지급됐다 이런 사건이 함께 들려오게 됐는데 중국 법원이 이 판결을 집행하는데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리게 되면서 오늘 액토즈 소프트가 움직임을 보이게 됐습니다. 2.25%의 상승세고요. 현재 성취게임즈와는 3천억 그리고 킹넷과는 5,360억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로 함께 움직이게 되면서 액토즈 소프트 시간의 상승률 리스트에 이름 올렸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정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의 특징주였습니다.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오늘도 대범 투자자문의 최강 멘토, 최창근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주가 끝났어요, 멘토님. 네. 시간이 진짜 빠르죠? 엄청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이번 주 어떠셨어요? 이번 주 굉장히 고됐습니다. 네. 시장이요? 시장도 고되고 네. 뭐 전체적으로 많이 고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도 이번 주랑 비슷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뭐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주는 매도하시면 안 된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설명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혹시나 지금 나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같이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트릭 종목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경케미칼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종목이 오늘장 갭상승으로 강하게 출발을 하면서 9,23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1,360원이었는데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있나 체크를 해봤더니 2차 전지로 묶이고요. 아까 제가 시황에서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CATL 관련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지금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이 종목을 언제까지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거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당분간은 좀 쭉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일단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애경 케미칼이 2012년부터 그 하드카본이라는 걸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완전히 겨냥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답을 받는 느낌이지 않나.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뭐 바닷물로도 뭐 이제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배터리 쪽에서 좀 좋은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하드카본은 뭐 음극재 이용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 내용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엄청나게 좋은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 근처 나와주고 이번에도 높은 상승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1,000억의 거래대금이 넘어가면서 이제 추세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9,500원, 9,000원 이 사이에서 매물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 이 부분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11,000원까지는 한번 또 찍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혹시나 한번 내려왔을 때를 생각하셔서 9,500원, 9,000원 이 사이를 만약에 모을 수 있다면은 모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경케미칼은 9,000원에서 9,500원 사이가 매수 포인트고 일단은 11,000원까지 목표가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갖고 계시다면 조금 더 홀딩해도 될까요? 네, 11,000원에서 절반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1,000원을 터치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수익을 반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홀딩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애경케미칼까지 확인해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선기자재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던 종목 한화오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종목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11%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의 종가 89,90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가 9만 원이었는데 이 자리가 52주 신고가였습니다. 수급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담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 멘토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조선은 팔면 안 된다. 물려도 조선이다. 조선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종목 어디까지 보세요? 10만 원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적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은 제가 꼭 하나는 갖고 가야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하나오션은 10만 원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00만 원 진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올라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나오션이라는 게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다음 주에 이제 그 국방성 장관이 한국에 와서 하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테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럼프 장남도 와서 이제 재계 인사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제가 2+2 무역 협의에서 조선업으로 무조건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조선업 꼭 팔지 말아라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임스 뭐 여러 가지 그 조선업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자 영역이기도 하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나눠서 들어가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85,000원도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만 원, 85,000원 이렇게 좀 나눠서 들어갈 준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쪽은 원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조선업 관련해서 230조 제가 단위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조 단위일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단위의 선방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오션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짜리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고 일단 일자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보시는데 여기를 뚫어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때는 쇼스퀴즈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매도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느끼고 제가 이거를 예전에 에코그룹이랑 좀 같은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화가 지난날의 에코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렇다면 하나오션 조금 더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오션 전략까지 챙겨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어제 이 시간에 봤던 종목인데 오늘장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로라는 종목인데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장중에 22% 넘게 급등을 하면서 1,729원까지 터치를 했었고 오늘의 종가는 10% 상승하면서 1,558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소폭의 오름세 1,564원에 시간의 단일가 만들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제 이 종목을 우리 멘토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1,300원에서 1,400원대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그냥 짧게 한 1,500원 정도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시가가 1,400원대였기 때문에 잡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수익을 좀 보셨겠죠? 네, 보셨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이제 또 거래대금이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1,400원, 1,500원 이 밑에 사이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내리면 1,300원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번에는 1,600원에서 승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에 봐도 되나요?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STO랑 조선 쪽을 먼저 하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로까지 전략 챙겨봤습니다. 잘 참고해서 다음 주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았는데 그중에 하나 퀄리타스 반도체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이 오늘 장에서 강했습니다.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오늘의 고가 15,800원까지 나왔고요. 거의 그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의 종가 15,490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멘토님, 퀄리타스 반도체 다음 주 괜찮을까요? 다음 주 괜찮아 보이는 게 이것도 지금 좀 짧은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좀 거래대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 거래대금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좀 주관적인 평가라면은 정말 이제 돈이 들어온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종목도 보시면 상승 중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고 3월 12일 그리고 3월 7일 그리고 제가 보통 5일 타점 잡아서 이 구간 한번 챙겨봐야 된다 이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없고 대금도 없이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거는 가파르게 한번 상승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자리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3,000원, 14,000원까지는 이렇게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대금 또 1,0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 아마 전고점 다시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17,000을 뚫어야 이제 전고점을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좀 관세적인 부분에 좀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조선 쪽으로 먼저 보시다가 이후에 이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과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13,000원에서 14,000원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전략이고요. 그렇다면 1차 목표가 저희가 17,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투자의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저는 뭐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딱 적당한 종목 몇 개만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에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챙겨가는 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창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PDF 파일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고요. 그리고 이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을 잡는 타이밍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기법서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2가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신다면 다음 주부터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음 주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또 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트릭 종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 핑거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는 일단 잠잠했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2.5% 오르면서 12,1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4.9% 오르면서 12,770원, 시간의 단일가 12,770원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와 함께 묶이면서 웹툰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핑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는 좀 잠잠했지만 최근에 한번 시세가 나왔거든요. 멘토님, 핑거 어떻게 보세요? 핑거 엄청 지금 자리가 괜찮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갔거든요. 월요일에 4월 21일 날 좀 나갔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에서는 제일 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STO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3,000원을 만약에 뚫어준다면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튕겨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000원까지도 한번 다시 내리꽂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박스권에서 대금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주는 조선 쪽이 좀 더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만약에 나는 STO가 먼저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13,000원 이 자리 돌파 매매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당연히 이런 자리는 소액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000원, 11,000원 이 자리까지 한 번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14,000원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핑거라는 종목은 좀 단계적으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000원에서 12,000원짜리까지 밀릴 수가 있고요. 일단 13,000원짜리에서 돌파 매매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14,000원짜리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분할로 챙겨가자라는 전략이니까 분석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조정을 받았던 종목 아이스크림 에듀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종목이 장중에는 3.1% 하락하면서 4,5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정말 흐름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종목은 정치인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4.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790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들리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관련 종목군들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될까요? 이게 30일 날 사임 얘기가 있다 보니까 29일 안에는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사임하고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날은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하시게 되면은 5,000원짜리 돌파 매매 구간이고 요거는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금이 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를 먼저 짚기 전에 시공테크를 이제 제일 한독수 테마주의 이제 대장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시공테크 회장의 최대 주주로 있는 게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 종목이 움직였는데 만약에 얘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시공테크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최대 주주기 때문에 둘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순서 구분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5,000원 뚫어버리네 했는데 이제 시공테크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이제 시공테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정치 테마주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종목은 시공테크와 아이스크림 에듀 정도만 보면 될까요? 모헨즈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모헨즈가 이제 세종시로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모헨즈는 빼고 아이스크림 에듀랑 시공테크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의 트릭 종목 아이스크림 에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잘 참고해서 다음 주 대응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내라고 답할 겁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달디단 수익 또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창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PDF 파일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부터 드리고 있는 PDF 파일, 이 종목들을 어디에서 잡을 수 있는지 그런 타점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신다면 다음 주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는데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멘토님과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상위 1% 천상계 매매 기법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4월 이제 마지막 다가오는데, 이제 정책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정책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이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주들은 그냥 변동성을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폭이 크다 보니까 혹시나 매매하실 때 너무 많이 빠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마음에 편합니다. 생각보다 매매하실 때 이 마음 컨트롤이 그 매매의 수익을 조금 더 좋은 결과로 많이 내어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우선 지금 종목들 보시면 거래대금이라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언급드렸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온 애들을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목들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최근에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조선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선 쪽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뭐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꼭 미국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조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쪽으로는 지금 계속 거래대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는 끌고 가시되 다른 종목을 다른 걸로도 매매를 순환매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조선주는 꼭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씀 계속 드리거든요. 물론 한 곳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순환매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래대금 들어와 있는 종목들로 순환매 해보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조선 쪽으로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1% 매매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약 2,500개에서 2,700개 중에 있는 이 상위 1% 돈이 들어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5일 이평선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상승 잠재력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저랑 같이 뭐 대화하신 분들 중에 우리로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필요로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양자 시대는 계속해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멘텀이 어떻게 해서든 생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통한 거는 당연히 이 상승 잠재력을 우리가 짚고 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만약에 빠져나가거나 없어버리면 그때는 계단식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정말 갑작스러운 뭐 삼자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특허 제대로 된 거 나온다든지, 근데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제약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갑자기 좋은 내용 나오면서 거기서 거래대금 쏠려가지고 꾸준한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주들 중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계속 강조드리는 거니까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좌측에 보이는 종목들 보시면은 뭐 블루엠텍이나 뭐 대주산업이나 아니면 갤럭시아 SM이나 세명전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식 넣기만 하면은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종목들을 일일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을 나오게 설정하는 식을 제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종목을 일일이 찾아보기보다 그냥 나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분류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1000억의 거래대금과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치면은 천상인데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에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섹터 5개 종목 이상의 이 상승 추세 종목은 주도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죠. 갤럭시 ISM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뭐 인성정보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STO 쪽이니까 다음 주에는 STO 쪽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어디서 잡느냐면은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뭐 PDF에도 뭐 매수 보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직장인분들 매매하실 때 편하게 하시려면은 상승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1000억이 나와준 종목을 5일 이평선 닿는 자리에서 첫 타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면이라는 종목이 로봇이랑 뭐 방산 이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산 대장주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접근을 하면 사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자리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억 상한가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 시스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 뭐 AI도 좋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토마토 증권통이기 때문에 그냥 토마토 시스템 사봐야 된다. 이것도 그냥 제가 장난스레 그냥 말씀드렸는데 그냥 장난스레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게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던 데다가 상한가도 나와주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AI가 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장난으로 봐가지고 매매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시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래대금이 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어제도 한번 타점 잡아줬는데 4, 5% 정도 아마 움직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1000억의 거래대금 상한가 이거를 보면서 전체적인 테마 상황 봐가지고 제가 의리 있으면은 우리가 의리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 매매 타점 잡아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도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가 지금 우리나라한테 또 협상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관광업체기도 하시고 뭐 그러지만은 왜 이렇게 많이 빠져야 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7월 3일까지 계속 이제 협상을 할 거고 이제 실무 협의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거래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저는 조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쪽으로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의 거래대금 상한가 여기에 거래대금 많이 있는데 그동안 거래대금이 하락이 거래량이랑 거래대금 없는 바로 이러한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하락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게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나와주고 거래대금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이평선 닫고 32,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 나와줬고요. 그래서 1000억이랑 상한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 약이라고 한 거는 유도리 있게 가셔야 저는 500, 600도 반올림해서 1000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근처 한 24%나 21%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약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타점에 대한 기준은 5일 이평 구간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 구간에 타도 나는 상승 추대에 올라탈 수 있겠어. 그래서 스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혹시나 5일 이평선이 무너졌더라도 방금 이 거래대금 이거를 믿고 내가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가 대비 7% 넘어가면 일단 수익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도할지는 저항선, 뭐 지지선 한번 보면서 분할 매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 때는 이탈시 매도하는데 개별 테마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개별 테마가 지금 최근에는 많이 없고 다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혹시나 갑자기 한 종목이 너무 이상하게 비상하게 튀어오른다 그러면 개별 테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장중에 매매를 하는 건데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강조드렸어요. 근데 오전 9시 갭 구간에 8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자리에 절반 자리에서 매수 타점 이렇게 가져갔더니 이 밑으로 빠져주지 않으면서 큰 상승 나와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제로 깔았을 때는 아까 1거래 대금 1000억 이상 천상계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 오전 9시 구간에 갭 구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캔들 몸통 절반이나 이런 거는 제가 PDF에 잘 설명해 놨으니까 오늘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들 몸통 절반 자리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우선 지금 한독수 테마가 정치주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정치 정책이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져서 정책 끝난 거 아니냐라고 접근할 수 있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주들은 가파른 상승 나오고 가파른 하락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내가 겁먹어버리면 안 돼요. 잘 보시면 거래대금 들어오고 거래대금 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모아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전까지는 들고 가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액침 냉각이 생각보다 뭐 G2파워나 뭐 이런 종목도 액침 냉각으로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에 어느 정도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좋아지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액침 냉각이 발열을 잡아준다, 이런 부분이 있어. 블랙엘의 발열을 잡아주는 삼성공조가 있다,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그때 보신 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셨을 겁니다. 근데 또 체크해보면 거래대금 들어오고 관세 이슈로 무너졌던 엔비디아 따라서 똑같이 내려간 겁니다. 근데 여기 박스권 보여지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 모으게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 다시 한번 상승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도 한번 16,000원 이하에서만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힘스는 제가 힘쓰기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적금식으로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서 이거 적금식으로 모으는 거 맞냐 하면서 저한테 의문 많이 가지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 있고 지금 거래대금도 없이 다시 한번 이만큼 자리에 올라와 준 겁니다. 만약에 이 2만원 돌파 다시 한번 뚫어주게 되면은 거래대금 다시 한번 실려주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2만원 이하에만 잡아도 저는 베스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위를 보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로가 많이 올라서 제가 한국첨단 소재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ALT도 지난날에 상온 양자 관련해가지고 상온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스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 거래대금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가 한번 양자 쪽으로 시선을 끌어준다라면은 지금 우리도 양자 암호 관련주는 이렇게 박스권인 애들 한번 체크해 보셔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나는 무서워요 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지금 꽤 무거워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고 지금 박스권 계속 유지 중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15,000원을 뚫게 되면은 대시세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옛날에 히든 종목으로도 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꼭 모아가시면은 보답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기대보다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적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삼성중공업도 매도하면 안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상위 1% 매매 기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신다면 이 기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검색식 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타고 들어와서 편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다음 주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도움받아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멘토님의 수익률 탑5 종목군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 바로 로봇주 하이젠 R&M이었죠. 18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에어레인이 72%, 온코닉 테라피틱스와 YC캠이 61%, 그리고 LS 마린솔루션이 53%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멘토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세요. 예, 제가 야구 팀 얘기를 했었는데 별로 한화. 예, 맞습니다. 네. 그 하나그룹주고요. 네. 지금 제가 지난날에 하나솔루션을 22,000원 뚫어주면은 대시세 나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게 하나 엔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 달고 부릉부릉 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27,000원, 28,000원짜리가 매물이 이제 마지막 매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그룹이 정말 우주의 기운이 몰려 있다라고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솔루션도 결국에는 지금 매물 뚫고 3만 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매물 뚫으면 3만 원도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만 원에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3만 원 안 간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은 우리 하나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대 최대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1분기에만 약 1조 정도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한테 계속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잘 보이려면 조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이 무너지게 되면은 26,000원, 24,000원에서도 계속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당분간은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 모아가시면은 엔진 달고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결과 많이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의 히든 종목은 바로 한화 엔진이었는데요. 어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화에서 하나는 잡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과연 한화 엔진이 내 계좌에 엔진을 달아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벌써 다음 주는 4월의 끝과 5월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